사정? 매번 사정이지. 야, 강진수. 솔직히 말해봐. 너 대학 갈 생각 있어?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수에게 쏠렸습니다.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수치심이었을까요? 진수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조롱과 단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 공부는 집중해서 해야 하는 건데. 매일 결석하고 수업 시간에 졸고. 그냥 솔직히 공장이나 가. 그게 내 길이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순간 진수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의 키득거림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책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꾼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장이나 가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알바 급여 봉투를 꺼냈습니다. 5만 원. 이틀 동안 새벽부터 일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려고 모은 돈이었죠.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진수는 봉투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반드시 증명해 보일 거야.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강진수는 교실 뒤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교실 안 공기는 답답하기만 했죠. 칠판 앞에서 담임 박성호가 출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진수.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진수. 또 결석이냐? 박성호는 출석부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진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교복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장 야채 가게에서 일하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호는 팔짱을 끼고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죠. 또 늦었네.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야. 학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집에 사정이 있어서. 사정? 매번 사정이지. 야, 강진수. 솔직히 말해봐. 너 대학 갈 생각 있어?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수에게 쏠렸습니다.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수치심이었을까요? 진수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조롱과 단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 공부는 집중해서 해야 하는 건데 매일 결석하고 수업 시간에 졸고 그냥 솔직히 공장이나 가라. 그게 내 길이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순간 진수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의 키득거림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책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꾼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책상 모서리를 응시했습니다. 낡은 책상엔 누군가 새겨놓은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졸려, 배고파, 집에 가고 싶다. 진수는 그 글씨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아. 참아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와르르 일어나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진수는 천천히 일어나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진수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산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요? 진수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너머엔 다른 세상이 있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는 세상이. 공장이나 가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알바 급여 봉투를 꺼냈습니다. 5만 원. 이틀 동안 새벽부터 일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려고 모은 돈이었죠.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진수는 봉투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반드시 증명해 보일 거야. 그날 저녁 진수는 좁은 방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까만 공책이었습니다. 진수는 첫 장을 펼치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나는 성공한다. 반드시 증명한다. 박성호, 당신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진수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참고 다시 공책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방법 첫째, 돈을 모은다. 방법 둘째, 기술을 배운다. 방법 셋째, 사람을 만난다. 방법 넷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진수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대학을 못 가도 괜찮았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세상엔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수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너머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말한 그 공장이었습니다. 진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공장부터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박성호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수만의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배우고 관찰하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날 밤 진수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인생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엔 빼곡히 글씨가 채워졌습니다. 진수는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밤새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진수는 소리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공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계획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수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20살이 된 강진수는 공단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 작업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진수는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썼습니다. 이곳이 진수의 첫 전장이었습니다. 야, 신입.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자제 좀 날라.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달려가 무거운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공단 안은 사우나처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른 작업자들이 담배를 피울 때 진수는 구석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영어 단어장이었습니다. 진수는 점심시간마다 단어를 외웠습니다. 작업자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야, 공돌이가 영어는 왜 배워? 여기서 영어 쓸 일 있어?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단어를 외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에겐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진수는 중고로 산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초 강의였습니다. 진수는 코딩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뜨는 글자들이 외계어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따라 쳤습니다. 에러가 나면 검색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공단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옷은 중고로 샀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진수는 통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진수는 작은 사무실 한 칸을 얻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JS 테크. 진수의 이니셜을 딴 이름이었습니다. 전자부품 납품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진수는 공단에서 일하며 쌓은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작은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주문이 들어왔고 납품도 순조로웠습니다. 진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배송도 직접 했고 영업도 직접 뛰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년 뒤 큰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500만 원어치 부품 납품이었습니다. 진수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진수는 기뻐하며 부품을 준비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물건을 떼어왔습니다. 그리고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00만 원. 진수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대출금도 있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였습니다. 진수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벽을 바라봤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
박성호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진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등이 까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였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만 계속 넘어지는 걸까?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이었습니다. 진수는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첫 창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진수는 다시 공단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럭 운전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짐을 날랐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세탁소 심부름도 했습니다. 낮엔 트럭을 몰고 저녁엔 세탁물을 배달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빚이 있었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진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수는 트럭 안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환경 재활용 산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뜨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는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수 자신도 버려진 존재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것도 쓸모가 있다면? 진수는 노트북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자료를 찾았습니다. 중고 전자부품 리사이클링. 이것이 진수의 두 번째 도전이 될 것입니다. 진수는 공책에 다시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강진수는 폐가전 수거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고물상 뒤편에 쌓인 낡은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깨진 제품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쓰레기로 봤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눈엔 달랐습니다. 저 안에 금, 은, 구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귀금속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진수가 고물상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담배를 피우며 진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다 가져가면 5만 원. 진수는 흥정했습니다. 결국 3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진수는 빌린 트럭에 폐가전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창고로 옮겼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진수는 그곳에서 밤마다 폐가전을 해체했습니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부품을 하나하나 분리했습니다. 회로 기판을 떼어내고 금속 부분을 골라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작업했지만 손은 금방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먼지가 폐에 들어와 기침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류한 부품들을 재활용 업체에 팔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빚을 갚기엔 충분했습니다. 진수는 낮엔 폐가전을 수거하고 밤엔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거래처를 늘렸습니다. 고물상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철거 현장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폐가전 수거량이 늘어났습니다. 창고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직원도 한 명 뽑았습니다. 50대 아저씨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하던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함께 키워봅시다. 진수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기계를 들여와 해체 작업을 자동화했습니다. 효율이 올랐고 처리량도 늘어났습니다. 직원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진수처럼 기회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재활용 우수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폐가전에서 황금을 캐는 청년 사업가. 진수는 그 기사를 오려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어뒀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5년째 진수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에코테크, 친환경 기술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공장도 3곳으로 늘었습니다. 연 매출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진수는 이제 대표이사였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인생 역전의 아이콘, 환경사업의 선구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진수는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토크쇼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온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원동력이 됐습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성공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성호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수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신규 채용 지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팀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진수는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직 채용이었습니다. 연구 컨설턴트 자리였습니다. 환경공학 전공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20장쯤 넘겼을 때 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력서 상단에 적힌 이름. 박성호. 진수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설마. 진수는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나이도 맞았습니다. 학력란을 봤습니다.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졸업. 경력란엔 고등학교 교사 3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력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이력서를 들어 자세히 읽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있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분야에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박성호. 진수를 무시하던 그 선생님. 공장이나 가라던 그 사람. 지금 진수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낸 것입니다. 진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좁았습니다. 아니, 이건 운명인지도 몰랐습니다. 진수는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박성호 씨 면접 일정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군요, 선생님. 강진수는 박성호의 이력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박성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던 그 표정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진수는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에게 화학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에도 제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귀사의 환경사업에 제 전공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진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보람을 느꼈다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수에게 했던 말은 뭐였을까요?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던 그 말은 보람이었을까요? 진수는 이력서를 덮었습니다. 며칠 뒤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면접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진수는 면접실을 점검했습니다. 테이블 배치를 확인하고 의자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면접 준비 다 됐습니다. 지원자분 곧 도착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면접 보겠습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면접은 여러 임원이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혼자요? 네. 이번 지원자는 제가 직접 평가하고 싶습니다. 팀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면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깍지 끼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기대감일까요? 진수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호가 들어섰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진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진수, 너구나? 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정중한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자님. 앉으세요. 진수는 맞은편 의자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박성호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이셨군요. 진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학 전공이시라 환경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진수는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왜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박성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박성호는 컵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귀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박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억합니다. 물론 기억하죠. 어떻게 기억하시는데요? 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자네가 힘들어하던 학생이었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에 자주 못 왔지. 그래서 선생님은 제게 뭐라고 하셨죠? 박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성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 공장이나 가라고 하셨습니다.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다 듣게요. 박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땐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 자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차라리 다른 길을 찾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제 꿈을 짓밟으셨군요. 진수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공장 보이시죠? 선생님 말대로 저는 공장에 갔습니다. 막노동도 했고 트럭도 몰았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박성호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박성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박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죄의 인사였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박성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이력서를 덮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박성호는 뒤돌아봤습니다. 진수야,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진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복수할 기회였습니다. 박성호를 떨어뜨리면 됐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박성호는 좌절할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학생에게 거절당하는 굴욕을 맛볼 것입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면접실에서 박성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 붉어진 눈, 구부러진 허리. 그건 진수가 기억하던 박성호가 아니었습니다. 교단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시원에서 라면을 먹던 날들, 공단에서 땀 흘리던 시간들, 사기당해 주저앉았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박성호의 말이 함께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 그 말이 진수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진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노가 원동력이 됐습니다.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진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박성호는 진수의 성공에 일조한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박성호의 이력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었습니다. 경력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교사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학생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진수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박성호 씨 채용 건입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연구 컨설턴트 직책으로요.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합격시키시는 겁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진수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팀장은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며칠 뒤 박성호에게 합격 통보가 갔습니다. 박성호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 대표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출근 첫날 오전에 대표님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첫 출근 날이 됐습니다. 박성호는 새 정장을 입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명찰을 받았습니다. 연구 컨설턴트 박성호. 박성호는 명찰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박성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성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호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호 씨. 앉으시죠. 진수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진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채용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박성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진수는 박성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사과하세요. 저처럼 상처받은 학생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대신 그 사과를 받겠습니다. 박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미움으로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공장이 보였습니다. 박성호가 말했던 그 공장이었습니다.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치유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박성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진수는 그날 밤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쓰던 공책이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는 성공한다. 반드시 증명한다. 진수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증명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박성호를 만났고 그의 사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는 생각보다 허무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박성호를 떨어뜨렸다면 어땠을까? 불합격 통보를 했다면 속이 시원했을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허무했을 것입니다.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복수는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승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진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너 같은 애 재단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진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처럼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 환경 때문에 꿈을 접은 아이들, 누군가의 편견으로 상처받은 청소년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기술 교육도 시키고 멘토링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수는 밤새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재단의 목적, 지원 대상, 운영 방식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진수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박성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성호가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박성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진수는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업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박성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요? 네. 사과 말입니다.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일은 잊으려고 합니다. 박성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진수는 계획서를 꺼내 박성호에게 건넸습니다. 박성호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박성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 재단입니다. 저처럼 힘든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문위원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성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제가 판단합니다. 선생님은 30년 동안 교육 현장에 계셨습니다. 어떤 학생이 도움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 기회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기회를 줄 차례입니다. 박성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저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서는 법을 압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속죄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속죄가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진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진수는 햇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재단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너 같은 애 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박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제가 했던 말. 네.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너 같은 애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성호는 울먹였습니다. 제 잘못된 말을 이렇게 바꾸시다니. 진수는 돌아서서 박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으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박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베푼 이 은혜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진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었습니다. 박성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뒤 에코테크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달리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강진수 대표가 전 직원 앞에서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공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비 중앙엔 작은 단상이 마련돼 있었고 마이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준비됐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진수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 그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진수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가 보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수가 나타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죠.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 공장이나 가라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진수는 계속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분노가 됐고 동시에 동력이 됐습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진수는 단상 아래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공감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진수는 박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성호는 직원들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손짓으로 박성호를 불렀습니다. 박성호 씨, 이리 나와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이 박성호를 쳐다봤습니다. 박성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단상 아래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수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 연구 컨설턴트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진수는 박성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선생님,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진수는 마이크를 박성호에게 건넸습니다. 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학생의 꿈을 짓밟은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강진수 대표님이 학생이었을 때 저는 그분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고 공장이나 가라고 했습니다. 로비가 숨죽였습니다. 박성호는 계속했습니다.
그 말은 교사로서 해선 안 될 말이었습니다. 한 학생의 미래를 단정 짓는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제 편견과 무지로한 청소년에게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박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닥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강진수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박성호는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90도로 숙인 인사였습니다. 로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선생님. 박성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진수는 박성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 박성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진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너 같은 애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고,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수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 같은 애였습니다. 누군가는 무시당했고, 누군가는 기회를 놓쳤고, 누군가는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진수는 박성호를 안았습니다. 박성호는 진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진수는 박성호를 놓고 다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너 같은 애 재단을 설립합니다. 저처럼 기회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돕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살았던 무게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너 같은 애 재단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장학재단이 됐습니다. 매년 100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박성호는 재단의 교육자문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며 상담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거를 속죄하듯 헌신했습니다. 학생들은 박성호를 따랐습니다. 진심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날 재단 사무실에서 박성호와 진수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아니 대표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박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벌주지 않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겁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박성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을? 진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분노였지만 동시에 원동력이었어요.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용서하면서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복수는 끝이 없지만 용서는 해방입니다. 박성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성호는 조용히 재단을 떠났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교단의 선 탓에 목과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박성호의 은퇴식을 조촐하게 준비했습니다. 재단 직원들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박성호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성호를 안아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격려했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박성호가 떠난 뒤 진수는 혼자 재단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수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복수보다 깊었습니다. 성공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그걸 배웠습니다. 박성호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쓰던 그 공책이었습니다. 진수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나는 성공한다. 반드시 증명한다. 그 아래에 진수는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누겠다. 받은 것을 돌려주겠다. 진수는 공책을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대표님, 저예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조용히 지내려고요. 떠나기 전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진수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날 무시하던 사람 덕분에 나는 나를 증명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벽면에 재단의 모토가 걸려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진수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상처가 됐던 말이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진수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진수는 공단을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수는 차를 세우고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수는 공장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밑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이 진수를 만들었습니다. 진수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수는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복수의 끝이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너 같은 애 재단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진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